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알고 갑시다. 자, 마지막 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알아두면 한번 써먹는 그 외의 기능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배워서 남주나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배워서 요즘은 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을 찍으면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보면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렇게 알아두면 한번 써먹는 그 외의 기능들은 사실상 몰라도 시스템 에어컨 시설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걸 하나 알아두면 언젠가는 한번 꼭 써먹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현장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시설을 하고 이전 설치하고 하는 우리 팀장님들 아마 이 기능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1편부터 3편까지는 많이 써먹는 기능이었고 오늘은 고객의 요청이나 꼭 필요한 현장에 이렇게 한 번씩 써먹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분들이 동배관 잘하고 그다음에 손 빠르게 설치 잘하고만 했던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시스템 에어컨이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제어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잘 알고 계셔야 최고의 기술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만일 현장에 갔는데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영상 돌려보면서 바로 시행하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시운전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운전 하는 게 지금은 설치를 다 하고 진공을 잡고 냉매를 집어넣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 다 설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실내기 외기 전원을 올려주면 한 2분 정도 대기를 했다가 자기가 자동으로 주소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10대를 설치했으면 2분 경과 후에 전원 차단기를 올리고 2분 경과 후에 자기가 자동으로 이제 계속 통신을 하면서 주소를 잡죠. 그런데 확인해야 될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가 전원 스위치를 올려서 다 하고 났는데 10대를 설치했는데 어드레스가 잡히지 않을 때 그때 난감하죠. 그러면 전원 차단기 다 내리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전정을 다 개봉해서 통신선 연결한 거 다 보고 전원이 잘 들어가 있는가 보고 전부 다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경험인데요. 만일에 전혀 안 잡히고 0이 나온다. 0이 바짝바짝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스탠드형, 싱글형만큼 혼자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실내 담당하시는 분, 실외 담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드레인도 있고 전원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실외기에서 실내로 들어가서 첫 기계에 이제 통신선이 연결이 됐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되었거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실드선을 통신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드선이 한 가닥이가 백색 중에 이렇게 효트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전혀 안 되고 0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됩니다. 0으로 잡혔을 때는 10중 8구는 실외기에서 통신선이 들어가서 첫 기계에 제대로 붙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를 설치했는데 한 5대만 잡히고 5대는 나오지 않는다 할 때는 중간에 틀림없이 잘못 연결했거나 터미널 쪽이 잘못 연결되었거나 우리가 터미널을 이렇게 압착을 하다가 보면 압착기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압착이 느슨하게 돼서 선이 빠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거 살짝 당겨 보면 쑥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이를테면 전원이 우리가 전부 다 점프를 해서 한 차단기에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기계가고 2번 기계가고 차례대로 넘어가다가 마지막 5대는 전원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이제 실내 전원을 올리게 되면 그 리모컨에서 전부 다 불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쪽에 전원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전원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자동 시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쭉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고, 지금은 자동 시운전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제 92번 에러가 뜨면서 기계 자체가 아예 동작도 안 할 뿐더러 시운전 리포트도 발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한 번씩 자동 시운전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한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동하는 방법은 또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CB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실내기 PCB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딥 스위치 3번을 올리고 나서 3번을 올리죠. 3번을 올리고 이제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때는 여기 보시면요, 전체 실내기가 오프된 상태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켜져 있지 않은 상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번을 딱 올리면, 그리고 전원을 실내 외기를 하면 2분 대기했다가 요 LED 불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시운전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 때, 시운전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다 시운전이 되면 굉장히 편한데, 어떤 경우는 저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이쪽 편으로 해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여기 빨간 버튼 있지 않습니까? 이걸 5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요 88 시그먼트에서 88이 딱 떠요. 그리고 조금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이게 이제 계속 검색을 해서 자기가 주소를 잡아줍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다 잡고 나면 다시 전원 내렸다가 올려서 하도 자동 시운전이 이루어지고요. 그래 안 하면 시운전 모드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시운전 모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실내기 리모컨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가능하고, 그 다음에 MV를 몰려서 우리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MV에 보면 자동 시운전 모드가 있습니다. 그 모드로 들어가서 시운전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알아두면 써먹을 게 있는 기능들, SLC 기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스마트 로드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고효율 쾌적 운전을 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뭐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죠. 대부분이 사용 안 합니다. 근데 고효율로 해줘야 될 때가 간혹 생기기도 해요. 이제 이를테면 이런 현장이 있겠죠.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에어컨이 좀 고효율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하는 기능은 뭐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5번 스위치 올리고, 그 다음에 요 3번, 2번 좌우로 돌리면 펑션 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빨간 버튼 하나 한번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FN 14가 나오면 또 빨간 버튼 한번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03, 01을 이리저리 눌리면 오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P3까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프는 설정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1 같은 경우는 스무드하게 목표 압력되기 위해 천천히 제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멀 모드는 P2는 노멀 모드인데 이거는 보통, 그 다음 피크 모드는 P3는 피크 모드로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제어하는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고효율 모드 설정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이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건 FM8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난방, 냉방,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난방과 냉방의 그, 목표 값을 변경하는
이런 값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가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거 지금 다 지금 해주는 이 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 고객이 만일에 알아서 꼭 이렇게 해주라든지 아니면 설계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라고 했을 때 이 기능을 이제 넣는 거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이런 거는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고저압 설정,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냉방 난방이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 고저압 설정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오프로 해주셔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5번 딥 스위치는 많은 기능들을 요 펑션 키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5번에 올려놓고 다른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올려놓고 이 기능만 오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냉방 모드가 있습니다. 이 연속 냉방 모드는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전들이 이제 이렇게 항상 온도를 막 제어를 하고 개별적인 온도를 제어를 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드를 설정하면 되는데, 이게 소비 전력에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연속으로 계속해서 냉방이면 냉방 모드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이게 주파수를 내렸다 올렸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냉방일 때 이제 가능한 건데, 소비 전력을 낮게 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중간은 2번, 소비 전력은 좀 높지만 냉방 능력이 높음, 이거는 3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속 냉방으로 설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혹시 이제 강공서 같은 경우에 출입을 해서 복도부터 시작하고 로비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소비 전력이 조금 높더라 그래도 출입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 기능을, 연속 냉방 기능을 해놔 놓으면 용량에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제한 모드인데요, 이거 역시도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을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반드시 이제 전류를 지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옆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그 전류 값이 나와 있습니다. 냉방 모드는 몇 암페어, 난방 모드는 몇 암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근사치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보는데, 이제 한 건물 안에 전기 수전 용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전 용량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 에어컨이 차지하는 그 전류를 먹는 용량이 꽤 많이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조금 제어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모드를 선택을 해서 하는 건데, 이 방법도 역시 5번 스위치에서 펑션키 20분에서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고, 이렇게 제어를 하면 전류값을 제한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에어컨에서 만일의 경우에 전류가 먹는 게 30A를 먹는다 이러면 그거를 95% 수준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95%, 90% 차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능력은 많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전류값을 제한함으로 해서 다른 장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력이 팬 최대 RPM 설정을 제한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가 이제 RPM을 20rpm 정도, 40rpm 정도, 60rpm 정도 이렇게 RPM을 낮춰주는 겁니다. 결국은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거는 FN 1.3에 이제 관계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효율 자체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소음도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도 좀 작게 먹습니다. 이래 되면 이게 팬이 작게 돌무를 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A샷이와 B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B샷이는 1000rpm, 그 다음에 오프 상태에, 그 다음에 A샷이는 880rpm으로 돌아가는데, 시력이 팬이 제한을 걸게 되면 20rpm 줄어듭니다. 이건 40rpm, 60rpm, 20rpm씩 줄어들지요. 이것도 역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기능들이, 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알고 가시면 현장 설치에 고객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알아두면 한 번은 써먹는 실외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런 기능들을 다 숙지를 하고 뭐 몇 번을 하면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실 게 아니고, 팬 RPM을 제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뭐 점검을 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 전류 제한 모드는 어떻게 하더라. 연속 냉방 모드라는 게 있더라. 이런 것만 알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한번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이 영상을 펴서 보시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걸 해드리면 이렇게 되고 전력이 더 소비가 되고 이런 거를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해주라 말아라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기계에 고유하게 들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고객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설치 팀장에게 이거를 이런 기능을 넣어주라고 설명을 함으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고유의 기능들이 동작을 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고 또 기계를 안정성 있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알아두면 한 번은 꼭 쓰면 기외기, 실외기, 그러니까 실외기 외의 기능입니다.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